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내척이라고. 우리 능력으로 봐서는 빠르면 6, 7년이면 될 거다. 현무4 같은 4.5톤 괴물 미사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김정은 잠 못 자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단군 이래 최대의 베스트셀러 방산 무기는 K9, 최대의 기술 지박제는 KF-21, 최대의 전략 무기는 한국 핵추진 잠수함. 사실상 자주국방이다. 그러면 정말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공급도 가능한 고순도치가 될 거다.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재래식 잠수함하고 핵잠수함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재래식 잠수함 쪽이 들어간 기술은 더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수함의 특징은 은밀성이고 수중에서 은밀하게 자망을 한다는 데 특징이 있거든요. 디젤 일렉트릭 서브머린 그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트윗에 우리 잠수함 승인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올드 패션드한 잠수함보다 핵잠수함이다. 틀린 얘기예요. 재래식 잠수함이 올드 패션드하다는 게 아니에요. 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재래식 그러면 뭐 F-22는 저기 핵무기 아닌데 핵탄두가 아닌데 재래식이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올드 패션드하다는 것과 컨벤셔널 다른 얘기예요. 핵무기가 나오면서 핵무기가 아닌 비핵무기는 다 재래식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뭐 재래식 그럼 옛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잠수함은 왜 디젤 일렉트릭 서브머린 그러냐면 디젤 엔진을 돌려서 자동차 엔진을 돌리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터트려야 되니까 펑 엔진에서 실린더 안에서 터져야 되니까 공기 없이 불이 안 타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잠수함 안에 공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럼 질식해서 죽죠. 승조원들이. 그러니까 엔진을 돌릴 땐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 밖에서 엔진을 돌려서 디젤 돌려서 일렉트릭 축전을 해요. 배터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 밑에 들어가서 뭘로? 전기로 이 스크류를 돌리는 거예요. 또 물 안에서 디젤 엔진을 돌리면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다 들키죠. 소나 소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막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 유보트라고 그러죠. 보트. 배를 보면 보트처럼 생겼어요. 지금 그렇게 둥그런 소세지처럼 생겼죠. 이 소세지처럼 생긴 건 뭐냐면은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만든 거예요. 물고기가 다 동그랗잖아요. 네모난 물고기 없잖아요. 그런데 배는 수상함들은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왜? 파도를 갈라야 되니까. 그 독일의 유보트는 배처럼 생겼습니다. 왜? 그때는 기술이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배로 다녀요. 그러다가 적이 나타나면 물속에 잠깐 들어가거나 전투할 때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자망을 못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기술이 발달되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잠수함은 물 밖으로 나오면 시체예요. 아무런 무기가 없잖아요. 어뢰밖에. 물 밖에 나왔을 때 다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축전을 하러 엔진을 돌리러 물 밖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위험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굴려서 이 빨대 있죠. 빨대만 쭉 올려서 이제 그럼 물속에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숨만 쉬는 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겠죠. 그랬더니 또 뭘 사람들이 개발했느냐? 적외선 탐지 장치. 이건 열을 탐지하는 거거든요. 밤에. 그래도 보면 망망대해에서 뜨거운 김이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빨리서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또 바로 잡혀 죽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장보고 3의 배치 2에 들어가는 장형실함은 그 뒤로 개발된 게 이제 AIP라는 거예요. 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추진. 그러니까 이제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소 발생 같은 걸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고 그리고 이걸 바로 축전하는 아니면 연료전지 같은 것들. 그래서 장형실함은 바로 AIP와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최대 3주 동안 자망이 가능해요. 3주. 엄청 오래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3주 동안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뭐냐, 평상 속도나 저속으로 갈 때 보통 디젤 잠수함은 최대 속도가 20노트, 핵추진 잠수함 최대 속도가 한 30노트 되거든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최대 속도로 24시간 갈 수 있어요. 왜냐, 핵 분열을 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엔진에 무리가 없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에너지 전기를 발생시키잖아요. 보통 45km 내외 50km 정도로 40에서 50km 사이로 무한정 연료 교체를 보통 5년, 10년, 20년, 30년까지도 가거든요, 요새는. 그럼 교체하기 전까지는 40에서 55km까지 최대 속도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갈 필요가 없죠. 왜냐? 핵 분열이니까. 핵 분열은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원자로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발생되니까 여기서 바닷물도 분해해서 산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먹을 물도 만들어요. 또 올라갈 필요가 없죠. 이론적으로 20년, 30년 동안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까지. 근데 먹을 게 필요하고 사람들이 답답해 미치니까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재래식 잠수함으로 핵추진 잠수함, 중국 쪽 잠수함 짰는데 어렵다고. 자, 장형실함이 3주 동안 자망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건 10km 정도로 저속으로 갈 때.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한 2시간, 3시간 가도 안 지치죠. 근데 100m 달리면 어떻게 돼요? 10초, 15초면 헥헥거리죠? 장영실함이 3주 동안 자망한다는 얘기는 평시 속도로 갈 때 얘기고, 고속기동 30km 내외로 기동을 하면 2-3시간, 3-4시간이면 배터리가 방전이 다 돼요. 그러니까 40, 50 가는 핵심 잠수함을 최대 2-30으로 30km로 쫓아간다 그러면 일단 따라가지 못하고, 그나마 따라가다가도 3-4시간이면 방전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상 그냥 조용히 걸어갈 때 뛰면 금방 지치죠.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을 비교한다는 거는 그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핵추진 잠수함은 좀 시끄럽고 단점도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또 해체할 때 문제도 있고. 그러나 잠수함의 성능만 본다면, 물속에서의 자막 능력과 속도로 본다 그러면은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은 기술이 집약체죠. AIP, 공기부려, 리튬 배터리 이런 건.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보다 훨씬 기술 집약체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막 능력과 속도 면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 나라를 얘기해 볼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계획이 있는 나라가 호주, 오커스 2021년부터. 그 다음에 우리예요. 일본도 없어요. 이제 얘기가 되죠? 이 정도면. 인도도 러시아제 핵추진 잠수함을 빌려다 썼어요. 임대로. 그리고 무려 30년 동안 개발해서 이번에 아리안트라는 걸 처음으로 최초로 취역을 시켰어요. 2척이 있습니다. 인도산. 근데 인도산 핵추진 잠수함은 성능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중국과 미국이 싸우죠.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66척이 있습니다. 중국은 12척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러시아도 미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인도는 딱 2척이에요.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70년대부터 개발된 로미오급 잠수함. 이 로미오급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유보트에서 다음 단계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 모양이 소세지보다는 수상항에 적합하게 배처럼 생겼어요. 약간. 그걸 소세지처럼 개량을 해서 요 위에다가 추진은 디젤이고, 디젤 전기고, 요 위에다 함교. 폭이 좁으니까 여기 미사일 수직 발사를 못 실으니까 함교 전망경에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로미오급 잠수함에다가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 여기에는 함교를 이용해서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얹은 거예요. 그렇게 늘려서. 2023년 9월에 진수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된 잠수함에 길이만 늘려서 대가리는 더 크게 해놓고 이렇게. 이게 가겠어요? 수상 항해할 때는 기울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계속 가라앉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 판단에는 물속에 영원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가진 나라, 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있고, 인도가 30년 돼서 러시아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 겨우, 중국은 아직도 중국 잠수함은 물속의 경운기라고 그래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잠수함의 치욕이 뭐냐면 강제 부상이에요. 너 나와, 너 안 나오면 죽여? 그럼 강제로 나와야 되거든요. 나 숨어 있는데 들켜면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 번 강제 부상을 당했어요. 일본한테도 당하고, 그 해외, 그 나토 쪽한테 미국한테 당하고. 나와! 들키면 끝나죠. 잠수함 들키면 죽어요. 왜냐? 아무런 무기가 없으니까 어뢰밖에. 물속에 숨어있을 때는 침묵의 살인자지만 들키는 순간 죽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강도가 총 가지고 골목에 숨어있어요. 근데 난 권총이 있어요. 그럼 강도가 어디 숨어있을 때는 무섭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 거 알면 어떻게 돼요? 강도는 죽는 거죠. 그게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4척이라고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말했죠. 지금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362 사업이라고 핵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이 있었어요. 추진단도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기본 작업은 계속 해왔다. 기본 설계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조선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기술은. 잠수함 건조도 세계 최고예요. 독일보다 앞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원래 뭐 가끔 이 시청자분들이 댓글 다신 거 보면, 혹은 뭐 우리가 뭐 미국이 기술을 안 주면 어떡하냐. 기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체 계획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여기 들어가는 원자로도 우리가 만들기로 돼 있어요. 다 자체로 하는 거고, 핵 연료, 농축만 지금 국제 규범의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허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자체 기술로 만들 테니까 연료를 공급해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고, 원자로 개발 능력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4척이 다 확보되는 게 아니라 초도함, 첫 번째 함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봐서는 빠르면 6-7년이면 될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 기술은 중국보다 앞서요. 지금 가장 고난도의 고부가가치 선박이 LNG선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극저온, 압력, 그러니까 기술의 총화예요, 이게. 8월 말까지 발주된 전 세계 LNG선이 16척이거든요. 그 중에 14척을 한국의 조선소가 수주했어요. 여기서 안 끝나요. 그럼 나머지 2척은 한국 조선소의 미국의 자회사가 수주했어요. 사실상 100%죠. 그게 한국이에요. 거기다가 이번 3,600톤급 장형실함. 자, 잠수함 이름을 보통 안중근,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가들 이름, 그 다음에 손원일제도급, 장보고급, 이렇게 뭔가 무장투쟁, 무력을 행사하는 분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왜 장보고 3 배치 2 3600톤급 최신의 함정에는 장형실이라는 과학기술의 상징,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로는. 자,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어요. 원전 대국이잖아요. 우리 원전 수출하잖아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돼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3600톤급 장형실함 우리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설계했거든요. 원자로 우리가 독자로 설계하거든요. 그럼 다 돼 있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요. 바로 할 수 있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362 사업으로 인해서 기본 개념 설계 연구 다 돼 있는데 그게 다 돼 있다는 얘기가 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단군 일의 최대의 베스트셀러 방산무기는 K9. 단군 일의 최대의 기술 집약제는 KF-21. 단군 일의 최대의 전략무기는 한국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육해공은 이미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넘어서 세종대왕급 배치 2인 정조대왕급에서 이미 8,200톤급. 미국보다 훨씬 더 좋아요, 배 자체는.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했지만 이게 스파이라이드의 1T, 베이스라인 9 정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 6 여기까지 달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지스 레이더는 폐사, 수동형이에요. 위상배열 레이더인데 수동이고, 미국은 이제 A사, 능동형이고, 그 다음 합동 교정 능력 CEC, 이건 우리한테 또 안 팔았어요, 미국이.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개발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정조대왕이 최대, 최고다. 근데 뭐 이지스 레이더에 문제가 있다. 배 자체는 최고고, 여기 KBLS2도 들어가 있고, 자꾸 이렇게 뭐 자학할 필요 없어요. 정조대왕은 세계 최대 맞아요, 최고. 이지스 레이더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알레이버크급이나 타이콘데로급급 폐사 레이더 단 것들은 다 바보게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 우린 진화하고 있어요. 이미 해군에서.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만 가지면 탁월한 이제 전략적 억제는 사실상 자조국방이다. 사실상 자조국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월 달에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했거든요. 지금 해역 함대거든요. 해역을 지키는데 기동함대는 뭐냐? 독립된 원양 함대를 구성해서 맘대로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구축함, 정조대왕함 필두로 구축함 10척, 군수보급함 4척. 왜냐? 멀리 가려면 군수보급함 있어야 되잖아요. 자, 미국 항모전단 CSG가 바로 이제 기동함대거든요. 어떻게 구성되느냐? 니미츠급 항모 한 척, 타이콘데르과급 이지스 수정함이나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 2척, 최소 2척. 지켜야 되니까 항공모함을. 그 다음에 군수보급함. 여기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물속의 위협을 막아야 되니까 LA급 핵추진 잠수함이 물속에서 한 척 정도 있어요. 왜? 항공모함은 고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이 정도가 돼야 이 항공모함을 따라가면서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재래식 잠수함은 이 수상을 못 따라가거든. 속도가 느리니까. 30km, 40km 되는 걸 10km 속도로 못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그냥 서너 시간 만에 올라와야 되고. 자, 우리 기동함대 문제가 뭐였어요? 자, 구축함, 군수보급함 있어요? 물속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핵심 잠수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의미의 기동함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다 있죠. 여기다가 지난번 캄보디아 사태 때 뭐 우리가 전쟁을 하는 군을 파견하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라도함이나 독도함이 우리 대형 상륙함이 있거든요. 1개 대대 정도 상륙병. 마라도함, 독도함만 추가하면 구축함, 군수보급함, 마라도함, 독도함, 상륙함 2개 대대죠. 잠수함까지 끼고 간다면 실제로 전 세계 어디든 파병이 가능한 거예요. 미국처럼 CSG 항모 타격단은 아니지만 유사한 타격, 유사시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대형 상륙함 만들면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전단을 구성할 수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일단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중국이 쫄죠.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으로 우리 해역 마음대로 하면서 날 잡아봐라 하고 막 뿅뿅 갔는데 우리가 보고도 어이씨 하고 보냈는데 아는데 못 쫓아가니까 그건 뭐 그 해군 비밀이니까 자세하게 말은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일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마음대로 못 따라다니죠. 자, 중국의 북해함대가 산동반도에 있어요. 서해를 내려와요. 서해는 또 수심이 얕아요. 잘 들켜요. 나갈 때까지는. 그러면 나오는 거 보고 있다가 쭉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데,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수심이 깊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난류와 북쪽에서 베링해 쪽에 한류가 내려와서 섞여요. 그럼 거대한
수계가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에 숨어 있으면 소나가 잘 통하지 않아요. 여기 2달 숨어 있으면 때려 죽여도 아무도 못 찾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김정은 잠 못 자지. 수직 발사관 미사일을 10발에서 지금 장행실함도 수직 발사관이 10개인데 이건 더 커지니까 장행실 3,600톤인데 아마 지금 5,000톤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프랑스제 바라쿠다 이게 6,000톤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아리안트 이 정도. LA급 공격 원자는 좀 더 크고 6,000톤급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 12개에서 한 16개 사이의 발사관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현무포 같은 4.5톤 괴물 미사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잠 못 자죠.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시속 40, 50km로 생각해봐요. 얼마 걸리겠어요? 한 달 정도면 돌아요. 어디든 가죠. 어디든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핵추진 잠수함은 어디든 간다. 보통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기간을 한 2달 정도 잡아요. 왜냐? 이론상 몇 년 동안 안 나와도 되지만 먹을 게 떨어지고 깝깝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귀향할 때까지 안 나와요. 계속 물속에 들어가요. 그럼 완벽하게 그 잠수함이 물속에서 맘먹고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저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찾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잠수함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작전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이런 게 문제예요. 잠수함은 서로 소나, 수상함도 앞부분에 튀어나온, 물 밑에 있는 튀어나온 소나가 있어요. 소리를 들어요. 잠수함 찾으려고 서로. 잠수함은 배를 찾으려고 소리를 듣고. 근데 잠수함은 어뢰를 쏘기 위해서는 어뢰 발사관을 열어야 되죠. 텅하고. 그 소리까지 배가 들어요. 텅 하는 소리를 들려요. 왜? 사거리가 짧으니까. 어뢰를 쏜다는 얘기는 적 수상함에 들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 수상함을 100%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어뢰를 안 쏴요. 어뢰를 쏘는 순간 내가 들키니까. 자, 쐈는데 쏘고 나서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핵심 잠수함은 쏘고 나서 핑 도망갈 수 있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도망가다가 배터리가 방전된단 말이에요. 배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래식 잠수함 작전에 많은 제약이 있는 거죠. 핵심 잠수함은요. 그냥 쏘고 도망가면 돼요. 전속력으로. 그럼 수상함과 거의 같거나 똑같은 속도로 가니까 못 쫓아오죠. 수상함이. 근데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아니까 수상함이 안 맞으면 쫓아오면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은 이렇게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비로소 전략국가에 해당한다. 전략적 억제 능력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 능력도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24시간 뛰는 선수와 그냥 100m 달리기 때 일반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되겠어요? 이건 물론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많아요. 비싸고 원자로 위험성도 있고 폐기할 때 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고 그러나 작전 능력만 본다면 비교 불가다. 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 6,000톤급, 5,000에서 6,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줬어요. 북한 기술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러시아가 도와줘도 안 돼요. 러시아가 도와줘도 인도가 30년 걸렸어요. 우리가 되는 건 바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된 거고. 그 다음에 해군과 완벽한 협업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잠수함 건조 시기부터 해군과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잠수함 건조에 이상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건 국뽕이 아니다. 미국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 자꾸 미국이 안 도와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기술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로 합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해요. 필리 조선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라는 얘기도 우리 기술이 탐나서 여기 와서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것도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KF-21 블록 1 공대공, 블록 2 공대지까지 이미 실전 배치가 완전히 될 거고 주력으로 자리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육군은 이제 K2 체제로, K2 탱크 체제로 전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해군은 이제 이지스, 세종대왕급 3척, 정도대왕급 3척, 그 다음에 드디어 KDDX, 한국형 미니 이지스 6척. 여기에는 한국형 이지스 레이더 A사, 폐사가 아니라 A사 레이더, 능동용 유상배열 레이더. 그 다음에 한국형 합동 교정 능력 CEC까지 탑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4척이라고 그랬지만 원래 3척씩 만들어요. 삼직제라고 그래서 작전, 교육, 휴식 이렇게. 그러니까 작전, 교육, 훈련, 휴식, 그 다음에 정비. 왜냐 배는 한 번 만들면 30년, 40년 쓰니까 계속 고쳐야 되거든요. 그럼 한척 작전하거든요. 근데 왜 4척이에요? 특이하죠? 이건 뭐냐면은 3척을 만들고 아마 4번째는 배치 2로 가고 여기서 아마 결국은 6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4척에서 6척까지 갖춰진다면 완벽한 자주국방이죠.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KDDX, 그 다음에 공군은 KF-21로 대비되는 자주국방. 이건 국산이니까
그럼 FA50 경공격기, KF21 이쪽으로 이제 물론 FA35, F15까지 F15K까지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주력은 이제 주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죠. KF21 해군은 이미 사실상 국산화가 가장 많이 진전돼 있고 육군은요 K9, K2 탱크로 천무, 천궁 다양한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국산화된 형태의 가장 첨단 국방 종합 선물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슴도치 이상의 전략.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누가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 공격도 가능한 고슴도치가 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바로 제조업 강국, 그다음에 전기, 전자, 반도체 강국, 인재 강국인 우리가 해내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 대해서 지금 비하하고 우리 능력을 축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젠슨 왕이 와서 이번에 AI 허브를 여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럼 AI 시대에 AI도 결합이 되는 거죠. 한국 K국방과. 그럼 정말 탁월한 국방력을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심하셔도 된다. 그리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많은 난제가 있지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는 이 기회를 조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있어서는 정쟁이 있을 수 없다. 뭐 안 되네 어쩌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주장해 왔어요. 3가지를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로 아주 오랫동안 공식적인 글에서 논문에서 강연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개무량한 상황이고 그런 국뽕적 감정을 넘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의 장단점이 있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